앨런의 배경과 신장에 대한 상식 그리고 자란 배경과 작품들에 대해 그동안 정리한 것입니다. 길더라도 끝까지 봐주세요. 중국의 행정구역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우르무치에서 온 위멍농은 고향에 대한 애정을 자주 말했다고 합니다. 그는 위구르 출신이지만 부모는 모두 한족 출신이라 합니다. 신장은 중국 입장의 이름이고 위구르는 그 땅의 주인인 민족의 이름입니다. 소수민족은 인구순으로는 장족, 회족, 위구르족, 묘족, 만주족, 조선족이 있고 18세기 청나라 걸륭제가 이 지역을 정복한 뒤 새로 얻은 강토라는 뜻으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중국은 인구 밀집도가 높은 주요 소수민족을 위해 신장 위구르, 네이멍구, 티베트 광시 장족, 닝샤 후이족 5개의 성급 자치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민족 단결을 강조하며 소수민족에게 대입 가산점이나 출산 제한 완화 같은 혜택을 주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한족 중심의 동아 정책이 강하게 밀어붙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위구르족이나 티베트족처럼 독자적인 종교와 문화를 강하게 유지하려는 민족들은 정치적 문화적 압박을 크게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장이라는 이름 자체가 중국 정복자의 시선에서 붙여진 이름이고 원래 그곳에 살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수천 년간 살아온 삶의 터전인데 어느 날 갑자기 외세에 의해 새 땅이라고 불리게 된 셈이죠. 위구르란 말은 단결 연합이라는 뜻이고 이 지역에 아주 오래전부터 살아온 민족의 고유 명칭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땅을 신장이라 부르지 않고 동투르키스탄이라고 부르며 독립적인 정체성을 지키려 합니다. 그럼 신장 위구르라고 합쳐서 부르는 건 중국 정부가 이 지역을 공식 행정구역으로 지정하면서 만든 명칭이 신장 위구르 자치구이기 때문입니다. 신장은 중국이 정한 지역 이름, 위구르는 거기 사는 민족 이름, 자치구는 소수민족이 스스로 다스리는 지역을 말하며 위구르의 크기는 면적이 약 166만 킬로미터로 얼마나 큰지 체감하실 수 있도록 비교해보면 대한민국 남한의 약 17배 크기이고 한반도 전체의 약 7.5배에 달합니다. 유럽으로 치면 프랑스, 독일, 영국, 이탈리아를 다 합친 것보다 더 크면서 중국 전체 영토의 약 6위를 차지하며 중국에서 가장 면적이 넓은 행정구역입니다. 중국에는 우리나라의 도에 해당하는 성, 자치구 등이 총 34개가 있는데 그중 위구르가 면적 1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넓은 경상북도가 한국 면적의 약 19% 정도라면 위구르는 중국 전체 면적의 약 16에서 17%를 차지합니다. 위구르 하나가 남한 면적의 17배니까 한국으로 치면 경상북도 같은 도가 수십 개 모여있는 수준의 크기입니다. 만약 중국을 한국처럼 서울, 부산, 대구 같은 도시 단위가 아니라 큰 지역 단위로 나눈다면 위구르는 다음과 같은 위상에 해당되는데 서울 경기권이 북경 베이징, 상해 상하이 같은 동부 대도시들, 영남 호남권이 사천 쓰촨과 광동 같은 중남부 지역들, 위구르는 한국으로 치면 북서부 전체를 다 차지하고 있는 거대한 하나의 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큰 면적이 주는 의미로는 땅이 이렇게 넓다는 것은 그만큼 숨길 곳도 많고 관리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동의 경리 도시 하나에서 옆 도시로 가는 게 한국에서 서울, 부산 가는 것보다 훨씬 멉니다. 사건이 터져도 외부로 알려지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는 구조입니다. 풍부한 자원에 보고 땅이 넓은 만큼 석유, 천연가스 같은 자원이 엄청나게 묻혀 있어 중국 정부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땅이기도 합니다. 결국 중국이 새로 정복한 땅 신장에 사는 위구르족의 땅이라는 의미를 억지로 합쳐놓은 이름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한족과는 뿌리부터 완전히 다릅니다. 민족 계통은 한족이 아닌 투르크계 돌궐 민족입니다. 오히려 터키나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혈통적으로 가깝습니다. 종교와 문화는 대다수가 이슬람교를 믿으며 언어도 중국어와 완전히 다른 위구르어 아랍 문자와 유사한 문자 사용을 씁니다. 생김새 또한 동양적인 한족보다는 중앙아시아나 중동 사람들과 더 비슷합니다. 위구르 사람들은 자신들의 땅을 동투르키스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과거에 잠시 독립국가를 세웠던 시기도 있었지만 18세기 청나라 때 정복당했고 이후 중화인민공화국이 들어서면서 완전히 중국의 통제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중국은 인구의 절대다수 약 91%를 차지하는 한족과 나머지 55개의 소수민족이 합쳐져 총 56개의 민족으로 구성된 국가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위구르는 지배받는 나라인가? 이 부분은 관점에 따라 다르게 해석됩니다. 중국 정부 입장은 신장은 옛날부터 중국의 영토였으며 소수민족의 자치권을 보장하며 발전시키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위구르 독립운동 측면에선 우리는 중국에 강제로 점령당했으며 독자적인 정체성을 탄압받고 있다라고 주장하며 독립을 원합니다. 요약하자면 현실적으로는 중국에 속한 소수민족이자 그 지역이지만 역사와 문화, 혈통 면에서는 중국과 전혀 다른 독자적인 정통성을 가진 민족입니다. 이 때문에 현재까지도 정체성 유지와 독립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소수민족들 중에 의자가 이 지역 사람들을 배척하고 싫어하고 예술로 만들고 하지요. 하지만 땅이 넓은 만큼 석유, 천연가스 같은 자원이 엄청나게 묻혀 있어 중국 정부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땅이기도 합니다. 현재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주로 쓰이는 위구르 문자 정식 명칭, 위구르 아랍 문자는 아랍 문자를 기반으로 만들어져서 얼핏 보면 아랍어나 페르시아어와 매우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이슬람 쪽 계통 종교라서 이번 일로 그쪽에서도 위구인들을 힘들게 하는 것에 거센 반발과 손 봐주려고도 하고 있지요. 신장 위구르의 앨런 이야기. 앨런은 우르무치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도 효자였다고 합니다. 아주 어린 시절에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 밑에서 외동아들로 자랐습니다. 그때가 6세라고 알고 있고 아버지께서도 정상적인 순서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가 방송이나 인터뷰에서 가족 이야기를 할 때 늘 어머니에 대한 깊은 애틋함과 효심을 보이는 이유도 홀어머니 밑에서 어렵게 자란 배경 때문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어려서이기도 하고 그가 아버지 얘긴 별로 하지 않는답니다. 하지만 한 인터뷰에서 아버지 얘기에 슬픈 표정이 보이면서 반드시 집을 다시 사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또 엄마에 대한 애틋한 말을 많이 했으며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아이라 구기먹고 밝고 좋은 기운으로 남을 배려하는 사람으로 만인의 사랑을 받았는데, 그가 피아노 선생이신 엄마의 덕인지 음악학원도 별도로 다녔으며 어릴 때 엄마가 뭐 배우고 싶으냐 물으니 피아노를 하고 싶다고 해서 개인교사까지 붙여 가르치고 기타, 드럼, 피아노, 첼로 등 여러 악기를 다룹니다. 다재다능하죠. 엄마는 항상 자기를 걱정했다 합니다. 이유가 엄격한 게 아니고 앨런이 좀 늦게 잠을 자나 봐요. 그래서 일찍 안 잔다고 늘 걱정하고 했지만 키만 훤칠하게 커구만요. 엄마가 하신 말씀이 제가 이 아이를 일을 아르바이트를 하며 조금씩 키운 아이입니다. 엄마는 위를 키우기 위해 쓰리잡을 하셨다고 합니다. 먹고 살기도 힘든데 아이를 당당히 대학까지 보내고 또 돈 많이 드는 악기 교습과 음악학원의 예술감독까지 정말 대단해요. 앨런은 이제 그 재능으로 뭐든 하지만 빗나가 버린 진로가 돼버렸지요. 빨간 염색 칭따오가 전국 다니며 제사감들을 발견해서 점 찍었고 멍도 가수가 되고 싶었고, 잘 아시다시피 그는 오디션에서 처음에 탈락된 것을 신발이 다시 패자부활전식으로 살려내서 시비를 하였고, 그 탈락이 정당하기도 하겠지만 누군가는 의도를 알고 앨런의 미래를 위해 살리기 위해 탈락시킨 것을 신발이 눈에 꽂혀서 오, 내 남자 헬렐레 해서 없을 일이 생기며 멍이 연예계 생활 시작되었고 운명이 시작됩니다. 당시 위멍농은 뛰어난 가창력보다는 압도적으로 깨끗하고 수려한 외모 그리고 차분하면서도 선한 이미지로 엄청난 팬덤을 모았습니다. 목소리가 아주 부드럽고 깨끗하고 맑다고 그게 많은 관심과 점수였어요. 멍은 숨이 짧고 고음이 약해서 모든 노래가 소화되지를 않지만 그런 건 배우고 노력하면 되는데 그럴 시간 안 주고 노래를 못하게 하고 딴짓을 자꾸 시키니 소질없다고 생각하는 연기나 예능 프로의 약한 몸으로 은근한 따돌림과 교묘한 편집의 세계를 맞닥뜨려야 하니 기분도 정신도 몸도 의욕도 바닥인데, 그런데도 그의 글을 보면 희망을 가지라고 하는 글에 대단한 생각이 들어요. 앨런은 초기부터 영상 연출에 관심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촬영과 편집에도 흥미를 보였고 앨런은 유난히 사진 찍기를 좋아해서 취미로 돌아다니며 사진을 찍고 싶어 했지만 아니었지요. 그리고 노래만 하고 싶었는데 그 싫어하는 예능과 드라마 촬영을 해야 했어요. 그의 연기가 갈수록 무르익고 그의 연기에서 멍만이 진정성이 느껴진다고 일부 팬들은 말하는데요. 저도 멍의 연기 보고 오 잘한다, 생각보다 진짜 잘한다 생각했는데 멍 연기 잘합니다. 못한다 소리 처음에만 좀 나오고 잘한다는 평들입니다. 앨런은 가수 활동과 함께 시각적 표현에도 강점을 보였는데
영상 연출을 공부했고 감독 지망생이었던 것은 사실인데 잘 알려지지 않아 그렇지. 그가 연출로도 참여했고 깊은 관심을 보였고 하고 싶어 했답니다. 이미 오디션 나오기 전 그는 활동 중이었고 작품도 참여했습니다. 연예계 데뷔 전 간단한 여정과 노력의 과정으론 앨런이 처음부터 화려한 스타로 주목받았던 것은 아니며 데뷔 전 다방면에서 묵묵히 실력을 쌓아 올렸습니다. 학창 시절 및 영상 연출 공부, 중국 베이징 현대음악 아카데미 부속 고등학교를 거쳐 베이징 전매대학 공연예술대학을 졸업하며 전문적으로 기초를 다졌습니다. 북경연 예전수학원에서는 영상 연출 전공과 예술 전반에 대한 기초를 닦았고 배우로 데뷔하기 전부터 직접 카메라를 들고 영상을 찍고 편집하는 것을 즐겼으며 전문적인 영상 제작 기술을 익히기 위해 노력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끊임없는 오디션 도전, 대학 졸업 전후로 여러 오디션 프로그램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2007년 내가 형이고 내 스타일이야 라는 서바이벌 프로그램에 참여해 시안 지역 탑 16위에 올랐습니다. 뮤직비디오 감독 활동 데뷔 초기 그는 2013년 오디션 프로그램인 쾌락남성 하비보이에 출연해 배우로 이름을 알리기 훨씬 전인 이미 2010년부터 업계에서 뮤비 감독으로 활동하고 있었고 그 전인 2010년에도 쾌락남성 오디션에 처음 도전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당시의 탈락에 아쉬움을 겪은 후 포기하지 않고 실력을 갈고 닦아 2013년 마침내 빛을 발하는데 쾌락남성에 재도전하여 마침내 전국 탑 10에 진입했고 정식 계약을 맺으며 본격적으로 대중에게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동생이 운영하는 국영 소속 신발 소굴에서요. 다른 소속사가 그를 데려가려 해도 그가 번 돈이 있는데 위약금을 300억을 내라고 하고 계약 끝나면 놔줘야지요. 지들 맘대로 재계약하고 이 기간만 끝나면 자기는 다른 소속사로 간다고 그거 하나로 견디었는데 지들 맘대로 계약하고 광고 계약하고 연기, 예능 계약하고 돈 되는 건 다 건들고 동전도 없어 밥도 못 사 먹는 앨런 보고 위약금 얘기를 하니 아구찜을 그냥 만들어 콩나물 먹일까요? 천사 같은 비주얼 뒤에는 이처럼 오랜 시간 동안 음악과 예술을 놓지 않고 다방면에서 성실하게 노력해온 뚝심이 있었습니다. 고배를 마시기도 했으나 포기하지 않고 연습생 생활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기존 유일하고 특이하게 감독 출신 가수가 출연한 것만으로도 이목을 끌었으며 단순 취미가 아니라 정식 교육을 받고 상업용 뮤직비디오를 납품했던 실무 경력자였기 때문에 감독 출신 참가자라 불렸다고 합니다. 대표작은 2010년 가수 정나의 싱글곡 61초의 뮤직비디오도 연출하고 멍은 여러 가지로 동료들의 뮤비들을 작업을 해준 거로 알고 있는데 당시 그는 감각적인 영상미를 보여주어 연출자로서의 재능을 인정받았고 이외에도 몇몇 아티스트들의 영상 작업에 참여하며 커리어를 쌓았으며 스펙트럼을 넓혔습니다. 거울 뮤비 보시면 감각적인 게 보이시지요? 앨런의 멀티태스킹 능력. 위는 배우로 성공한 후에도 본인의 노래나 프로젝트에서 연출적 감각을 발휘하곤 했습니다. 단순히 출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화면의 구도나 조명, 편집점에 대해 제작진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정도로 전문 지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시나리오에도 지식이 있어 틀린 부분과 글자들과 여러 가지를 그 바쁜 와중에도 혼자서 다 점검하고 고쳐서 상대가 쑥스럽지 않게 조심스레 말해주며 고친 걸 보여주면서 제가 좀 도와도 될까요? 하고 조심스레 말하는 인성의 탐복을 받았다 합니다. 진짜 호기심이 아니라 정식으로 교육받은 사람이고 일선에서 실무 경험이 있는 상태이기에 모든 것이 다 가능한 실력이었답니다. 축혀 세우려고 다재다능이 아닙니다. 멍은 단순히 호기심에 연출을 건드려 본 것이 아니라 정식으로 공부하고 실제 상업용 뮤직비디오까지 연출했던 진짜 감독 출신이 맞습니다. 그가 보여주는 특유의 섬세하고 아름다운 분위기는 이런 연출가로서의 시각이 바탕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의 뮤비 특징이 가장 잘 표현되는 건 거울 노래입니다. 노래 본인이고 뮤비를 공동으로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뭔가 좀 특이하다 생각한 건 몽환적인 분위기와 커다란 달 표현이고 뭔가 밝은 빛에 있지만 혼자 외로이 있는 느낌이랄까. 멍이 자기 자신의 얘기를 노래로 표현하는데 거울 가사를 보면 1절 호수엔 꽃이 피고 비가 내려 버드나무 사이로 비치는 안개 같은 물결. 꿈속의 그 모습은 너무나 아름다워. 바람이 불어와 내 마음을 흔들어 놓네. 후렴 핵심.
거울 속에 나는 누구인가? 세월은 흐르고 세상은 변해가는데 마음속에 간직한 그 약속 하나, 거울에 비친 눈물 속에 맺혀 있네. 만약 시간이 멈출 수 있다면 우리가 처음 만난 그 순간으로 돌아가 차가운 현실이 우리를 갈라놓아도 내 마음은 영원히 거울처럼 맑게 남으리. 2절. 달빛 아래 홀로 잔을 기울이며 먼 곳에 있는 당신을 그려보네. 기억은 조각나 흩어져 가지만 그대의 향기는 아직도 내 곁에 머무네. 가사 전반에 호수, 버드나무, 달빛 같은 전통적인 시적 표현들이 쓰여 위먹농 특유의 고전 미남 이미지를 청각적으로 느껴지는데요. 그의 팬들은 그를 배우이자 가수 그리고 감독유라고 부르며 그의 다재다능함을 높게 평가합니다. 이 가사를 앞쪽 비친 내 모습은 저 부분부터 멍이 개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또 엄청 마찰이 크게 일어났어요. 앨런은 자신의 상황을 녹이고 빗대어 말하고 곳곳에 남긴 것에 레몬들이 머리를 맞대어 추적해야지요. 떡하니 드러내고 남기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상하다고 표가 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연기 대표작 핵심. 영상에서는 이 작품들이 가장 인지도 상승인데요. 태자비 승직기 3생3세 심리도와 2017 양세환. 여기서 인지도가 크게 상승을 했고 전 3생에서 아름다운 풍경의 넋을 잃었고 멍을 잘 알지도 못하고 그냥 그게 몇 년 전에 보고 계속 뇌리에 남았어요. 아름다운 배경으로도 유명하니까요. 저곳에서 살고 싶더라고요. 여기서 중요 포인트. 그는 단순히 호기심에 연출을 건드려 본 것이 아니라 정식으로 공부하고 실제 상업용 뮤직비디오까지 연출했던 진짜 감독 출신이 맞습니다. 그가 보여주는 특유의 섬세하고 아름다운 분위기는 이런 연출가로서의 시각이 바탕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구르 지역의 슬픈 상황 속에서 이런 재능 있는 한 사람이 겪은 일들이 더 안타깝게 다가오네요. 현재 위구르 쪽은 엄청 심하게 돌아갑니다. 길거리에서도 그렇고 다녀온 사람들 말을 들으면 그렇습니다. 또 땅도 넓어 관리도 힘들고 누가 어디 숨어도 모르고 뉴스도 느리고 호적 신고 안 된 사람들도 많고 그쪽 심한 일상생활은 다들 아실 겁니다. 사람 많고 위험하고 관리도 특별 대상이고 하니 감시가 엄격하고 길거리는 항상 조사 대상 눈빛들이 대기 중입니다. 이런 말들은 좀 삼가할게요. 앨런 고향 얘기하고 싶었으니까요. 그는 신장을 사랑한다 했고 그 말에 사람들이 많이 놀라기도 하고 용기에 박수도 보내고 그는 사진 찍기와 영상 담는 걸 좋아해서 항상 할머니 할아버지가 자기의 모델이 되어야만 했다고 합니다. 촬영 모습은 그 모습은 우리가 많이들 봤지요. 그쪽으로 나가도 그는 성공했을 건데 너무 아쉽습니다. 그리고 고래가 죽으면 모든 것이 살아난다라는 말을 한 사람은 양미라고 합니다. 위각하고 나서 양미는 위에 엄청난 인기를 자신에게 옮기기 위해 어떤 스승을 찾아가 의식을 치렀다는 소문이 있다네요. 위에게 그렇게 친절하고 힘을 주고 위하는 양미로 알고 있는데 유일한 사람으로요. 그런데 영매의 말이나 개별로 들리는 정보론 왕따당하고 주변 배우들이 어울리지 않으려 한다네요. 그럼 그쪽은 저보단 배우들이 뭔가를 알고 있으니 이유가 있겠지요. 앨런이 양미를 신뢰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합니다. 시카이 역시 양미를 좋아하지 않는다 하고요. 모두의 사랑을 받고 아름다울 사람이 어쩜 늘 그런 생활을 하면서도 빛을 전달하는지 그런 상황과 생활이 아니었다면 이 사람이 지구상에 퍼뜨렸을 엄청난 사랑의 바이러스가 우주까지 뚫었을 겁니다. 앨런의 정의를 위하고 앨런에게 정의를 지지합니다.